수도권 브리핑입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4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경기도에서는 주택 14채가 물에 잠겼고 양주 등 3곳에서 옹벽과 석축이 붕괴됐습니다. 침수와 산사태 위험으로 27세대 38명이 대피했다 전원 귀가했고 화성 광주고속도로 용인 구간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려 운전자 1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팔당댐 방류로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잠수교와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가 통제되면서 강변북로 등 일부 도로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비가 내리면 지대가 낮은 지하 공간은 빗물이 순식간에 차오르기 때문에 더 위험한데요. 실제로 지난해 반지하방과 지하 주차장에서 안타까운 참변도 있었죠. 이 지하 공간에서 갑자기 빗물이 차오를 때 어떻게 대피하면 되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수많은 반지하방이 빗물에 잠겼습니다. 아니 차다 보니까 물이 찼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퍼내고 그랬어요. 빗물은 순식간에 어른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게 다 되지. 여기까지 물이 여기까지 차고. 지금 물이 빠져서 그렇지. 예, 물. 완전히 잠겨서 여기도 저기 어린애들이 있었는데 어린애들 있잖아요. 예, 은행에 다 2층에 다 대피 다 지고. 큰일 날 뻔했다. 네. 참변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된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건물 구조상 대피가 어렵습니다. 물의 압력 때문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으로 대피해야 하지만 방범창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빠르게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수구가 역류하거나 빗물이 유입되면 가장 먼저 전기 전원을 차단하고 빗물이 종아리 위로 차오르기 전에 탈출해야 합니다. 슬리퍼나 하이힐, 장화를 신었다면 계단에서는 맨발로 탈출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물이 빠져나가기 어려워 침수되기 쉽고 또 출입구도 좁아요. 그래서 대피에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지하 공간에 물건을 높은 곳에 옮기시고 집중호우가 왔다 이러면은 지하 공간을 즉시 대피하시고. 지하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주차장 경사로를 따라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은 수압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지하 주차장 바닥에 빗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차량은 두고 대피해야 합니다. 빗물이 유입되면 5분에서 10분 안에 지하 주차장 천장까지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피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확인하려고 주차장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차를 빼러 갔던 주민 7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송하는 재난 문자에는 재난 사유 등 세부 내용이 추가됩니다. 서울시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예보와 경보 전파 시 사유는 물론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과 대피소 위치 등이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31일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당시 긴급 대피 문자를 보내면서 사유는 물론 대피 방법과 장소 등을 포함하지 않아 시민 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가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운영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은 공휴일 포함 심야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되며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 의약품 판매와 복약 지도를 제공합니다. 지난 2019년 3곳으로 처음 시작한 공공심야약국은 2020년 5곳, 2021년 11곳, 지난해 13곳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14곳을 추가해 모두 27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10개 군구 중 8개 구에서 모두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됩니다. 또 강화, 옹진의 경우 심야 시간대 약국 이용이 적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건강관리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